왜냐면 황문기, 황구경 나가면은 누구 쓸 건데? 쓸 사람 없어요. 자, 알리와이프 쓰면 되겠네. 여기도 뎁스 안돼, 이렇게 문제지. 되면 안 된다고. 김대원, 양현준 나가면 누구 쓸 건데? 뎁스 문제지. 없어요. 네. 이정엽 없을 때 용병들이 죽쓰니까 뎁스 문제지. 그래서 센터백들 한 명 한 명 나가면은 또 누구 쓸 건데? 뎁스 문제지. 강원은 좀 대전제가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정엽은 있어요. 이정엽은 있어요. 있죠. 근데 야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야. 여기는 제가 일단은 너무 하나가 너무 짚고 넘어가기 많은 게 일단 김대원 폼이 조졌고요. 예. 그러니까 김대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 김대원은 왜 올 시즌 폼이 안 좋은가? 아 근데 약간 김대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너무 잘했잖아.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강원은 약간 좀 유일한 공격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도 좀 더 빠르게 파괴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다 원톱이 없어서다. 솔직히 진짜. 말하면 네, 와 이거 맞는 말이긴 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 공격진을 막을 때 33%씩 분산이 됐는데 네. 올해는 45% 양현준, 김대원이 그쵸. 부담을 하고 10%만 진짜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디노. 패급 공격수들이 부담을 근데, 해가지고. 그쵸. 그렇지 마음에 양현준은 저는 올해 약간 부진하다 보기 힘들다 보는 게 그 약간 유망주 특유의 약간 그 2년차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거라고 봐요 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왜냐면 어쨌든 작년에는 그렇게 강하게 컨택이 안 들어왔는데 양현준, 김대원은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는 게 목표니까. 그쵸. 실제로 반칙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에이스 죽이기는 K리그에서 덕목이에요. 그냥 일단 조질 수가 있잖아. 에이스 죽이기는 K리그의 덕목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사실 K리그만 다 오는 애가 다 그래 이거는. 우리 팀이 상대팀 에이스를 죽이는 수비를 안 한다? 그럼 그 팀이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김대원, 양현준이 강원은 에이스가 너무 명확한 거지. 얘네만 막으면 돼. 왜냐면 이정엽 어차피 골을 못 넣어. 최전방에서. 디노 막 갔어. 근데 우리 박사님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씨. 다시 우리 뭐 이웅이 발리골도 먹어버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연계형 공격수를 제가 부르짖으니까 원톱을 부르짖는 이유가 원톱 혼자서 45%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비율이 되게 재밌게 나와야 돼요. 자, 공격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에서 4명이 가져가잖아요. 그쵸, 먼저 달려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차치하고 강원 같은 역습형 축구를 하는 팀이 3명이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팀은 누구한테 가장 주안점을 둘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앙공격수한테 몰려서 사이드가 파져야 해. 원톱이 있을 경우로 가정을 해봅시다. 네. 100%로 가정했을 때 원톱 45%에 양쪽 사이드. 윙어한테 20% 정도? 그치 한 20% 정도? 네. 요렇게 부하가 걸리면 이 원톱이 이 45%의 압박을 이겨내고 뒤에 들어오는 이제 윙어 2명, 윙포워드 2명, 그리고 이제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공미 올 중미한테 한 10%의 부하를 받고 얘한테 넘겨만 줘도 다음 세컨 찬스가 무궁무진하게 난단 말이에요. 루트가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올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톱이 없을 경우 3명이 달려가요. 어떻게? 야 갈래고 무시해. 한 명 무시해도 돼. 갈래고 무시해. 그냥 양 사이드 쟤네만 막으면 돼. 제 동마크도 못 넣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 사이드에 45%의 부하 걸리면 중앙은 공을 내줄 선택지가 내가 등을 졌을 때 반경이 이렇게 되잖아. 그쵸. 엄청 넓잖아. 근데 사이드는 90도 이내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45%의 컨택을 받아도 내 선택지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가 45%의 수비적인 수비에 대한 그 내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나는 등을 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내줄 공간이 많다. 그쵸. 근데 사이드에서 수비가 2명이 붙어버리면 중앙에서 2명이 붙어버려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힘 대 힘의 엄 대 엄의 대결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중앙 공격수 애초에 그렇게 2명 붙는 거를 상정하고 키워지는 포지션이라지만 사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하면 전차 대 전차의 대결인 거잖아. 네. 근데 사이드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기동력적으로 오토바이를 검문하는 느낌이랄까?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구석에다 뭐라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맞죠.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김대원은 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폼도 떨어졌겠지. 왜냐면 어쨌든 간에 실패 경험이 쌓이면 선수는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요. 스포츠 멘탈리티상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약간 손흥민 이번 시즌에 좀 안 좋았던 것처럼 그런 걸 좀 겪고 있다 보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뭐 김대원 얘기를 잠깐 해봤고 강원이 왜 올 시즌 어렵냐면 결국에 이정엽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이정엽이 폼이 좀 올라와야 해. 이정엽이 달렸다. 그러니까 인천은 원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천성훈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인천 팬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천성훈 아직 K리그에서 1000분도 안 뛴 선수기 때문에 그쵸.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값을 0으로 상정해 두는 게 맞다. 판단 아직 안 하니까 맞다.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소집될 정도의 재능인 거는 맞지만 프로리그와 올림픽 대표와 U20은 전혀 별개의 무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U20 대표팀 선수들 그 명단들 있잖아요. 지금 펼쳐놓고 이 선수들 지금 어디 뭐 하고 있지라고 딱 보면은 거기서 프로씬에서 살아남은 선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은 되나요?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씬에서 살아남았다의 기준은 이제 한 5시즌 이상은 활약을 했다? 요렇게 생각해보자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3분의 1은 K3, K4가 있고 또 은퇴한 선수들도 엄청 많고 축구계에서 떠난 선수들 엄청 많고 U20은 특히 U23 전에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 2019 U20 제가 얼마 전에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심심해서. 여긴 좀 많이 성공했더라고요. 거기는 황금 세대라고 불려요. 여기는 한 명표 다 지금 다 프로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성공하는 확률은 높아질 거야.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박호민보다는 천성훈이 밸류가 높은 거는 맞아 보여.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와서 보여준 거 보니까. 근데 이거 이제 계속 말해요 먼저. 천성훈이 2골을 넣은 거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에 가깝다. 그렇죠. 3골 넣었나 4골 넣었나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한 경기에서 2골 넣은 거는 좀 기적 같은 일에 가깝다. 말도 안 되는 좀. 그리고 뭐 이정엽한테 달렸다라고 적으셨는데 이게 여기 약간 맹점이 있어요. 지금 강원이 지금 외국인 자리 2명이 비었잖아요. 케빈 뺐고 디노 뺐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게 상태가 디노 빠졌고 케빈 빠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조건 외국인 공격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있어. 이번에 키치에서 대안이 FA로 풀렸어요. 그게 왜 맹점이야? 왜 맹점이냐? 최훈수 감독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가 써본 선수들 다시 불러오고 믿음 존나 주는 거. 근데 대안은 일부에서 안 통해. 근데 이게 생각해봐. 아드리아노 일부에서 통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안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최훈수 썼잖아. 알리바이프 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맹점이 아니라 그거는 최용수 리스크 아니야? 맹점은 맹점이야. 일단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게 알리바이프 쪽에 통할 거라 생각했어요? 전 아니라 생각했거든? 안 통했잖아. 그래서 약간 좀 대안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얘 돌아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최용수 리스크인 거네. 이건 리스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드밴티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질라탄처럼 생각해보니까 생각도 좀 질라탄 비슷하긴 하네. 예. 근데 강원이 인천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은 아까도 말했지만 스쿼드 뎁스 자체는 좋아. 그러니까 원톱만 사오면 원톱 한 명만 딱 사오면 스쿼드 뎁스가 완벽함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 제르소 빠져나가고 이제 홍시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홍시우는 올 시즌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폼 많이 올라왔더라고. 작년에 홍시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많이 좀 내려치는 선수였어요. 홍시우의 성장은 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야, 홍시우 비슷한데 둘이 한지도 비슷해가지고 작년에. 홍시우는 조금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다 했는데 올 시즌 그 껍질을 한 단계 또 깬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20시즌에 천재홍교 스토리 듣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에르난데스가 나가면 어쨌든 원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김보섭이 들어오거든요. 그쵸. 저는 김보섭 진짜 높은 밸류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툴 자체는 좀 특징적인데 그게 되게 무궁무진하다. 발전 가능성이. 그리고 중원 같은 경우에도 인천은 이제 이명주 신진호가 있고 이명주 신진호가 나갔을 때 뭐 문지환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든지 이동수도 있어. 여름도 이제 들어올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수 선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인천은 그래도 밸류가 좀 괜찮다. 물론 수비 밸류는 조금 떨어지지만 걱정하긴 되지만 근데 강원은 뭐냐면 강원은 그냥 하위권 팀의 전형적인 그 뎁스부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번에 U20 월드컵에서 이승원 잘하고 있잖아요. 오면 써야 해요. 그 정도 뎁스가 안 좋아요. 여기는 되게 뎁스불안이 심각하다. 왜냐면 이정엽에게 달렸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정엽이 단순히 잘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얘가 다 해줘야 해. 이정엽이 잘하면서 아프지 않으면서 한국의 여름을 견디면서 폼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약간 이런 이프가 한 4-5개가 붙는 거야. 저거 다 되면 이정엽이 메시지 이게 정말 좀 끔찍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강원한테는. 저거 다 되면 저거 이정엽 메시예요.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이정엽이 살아났어. 근데 김대원, 양현준이 들어왔어. 김대원, 양현준이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김대원, 양현준도 이정엽이 살아났을 때 작년만큼 해줘야 작년만큼 해주면서 아프지 않으면서
체력 관리되면서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해서 성장하면서 이런 여기도 이프가 엄청 붙는단 말이야. 그쵸. 이프가 네다섯 개 붙는단 말이야. 네, 그 축구화님 그 요은스가 어린 선수 잘 써먹은 거 본 적 있으나 김유성밖에 못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냥 잘하면 씁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꽂히면 써요. 네, 꽂히고 잘하면 써. 네, 그런 사람입니다. 유망주 딱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딱 봤을 때 자기 전술에 맞는 선수다. 얘 대표적으로 강원의 김진호. 와, 김진호 잘 쓰나요? 그 최용수가 김진호라는 K리그에 향후 한 10년 정도 기대할 만한 풀백은 하나 만들었어요. 풀백과 윙백을 볼 수 있는 선수를. 김진호 진짜 잘하더라고요. 양현준도 나는 그렇게 잘 정승용도 결국에 서울 시절에 안 쓰다가 강원 가서 쓰잖아요. 잘하니까 쓰는 거야. 자기한테 맞으면 쓰는 거예요. 그런 감독이에요. 최용수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실리주의자죠. 실리주의자고. 네. 진짜 실리주의자죠. 그리고 정이 그렇게 많은 감독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기가 정이 붙이는 사람은 정을 잘 붙이는 것 같은데 얘가 알리바이프 다시 불러보고 하는 거 보면 정을 잘 붙이는 것 같은데 최용수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군인이었으면은 되게 대성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구나. 전쟁 지휘관 같아요. 되게 높은 전쟁 지휘관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되게 말로 되게 잘 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가 팔아놓은 포석이 상대방한테 유린당한 상황이 오면은 그거를 수습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민나우 스타일인데 옛날 나폴레옹 그 워털루 전쟁 딱 그 느낌인 거지 지금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이프가 스쿼드 뎁스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된단 말이야. 뭐 김보섭이 조금 부진하면은 에르난데스가 해주겠지. 뭐 제르소가 부상당하면 홍슈가 좀 있겠지. 약간 요런 게 되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원, 양현준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없죠. 없다니까? 강지우? 막 이런 진짜 제가 방금 말했잖아. 이승원 돌아오면 무조건 써야 한다고 이 팀은. 들어보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기대값을 거야 되는데 그 선수들한테 기대값을 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원은 지금 퍼즐 하나가 그러니까 강원은 이제 젠가로 따지면은 구멍이 숭숭난 젠가인 거야. 거기다가 뭐를 넣을 수도 뺄 수도 하나가 빠지면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리고 그리고 혹시 말씀 뭐 한국형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팀? 네. 그게 정말 심각해서 인천보다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긴 진짜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수비 뎁스도 올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한다면 수원이 아니라 저는 강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서 좀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님이 좋은 감독님이고 되게 서울에서 혁혁한 성과를 냈던 감독이고 커리어가 되게 좋은 감독이고 K리그를 대표하는 감독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 이정엽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정엽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김대원, 양현준한테 무수하게 붙은 이프 그 수많은 억가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당하지 않고 극복해내지 않으면 강원은 반등할 여지가 안 보인다? 사실 옛날 축구와 달라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해보자 해도 결국에 올해 K리그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화력전의 화두가 됐기 때문에 화력이 딸리는 팀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도균이 내가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김도균이 강등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쨌든 김도균은 반자이 돌력을 하는 팀인 거지. 화력전이 되는 스쿼드는 갖고 있다는 거지. 화력전 되는 스쿼드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1군이 잘 돌아갔을 경우에만. 잘 돌아가고 있을 경우에, 그렇지. 우리랑 서울이랑 했을 때처럼 주전 부상으로 다 빠지면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영재도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강원이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역량으로 따져봤을 때 인천은 딱 그 방점 하나를 못 찍어가지고 헤매는 느낌이면 강원은 방점 어디 찍어야지? 방점을 맞아. 딱 그 표현이지. 네.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문장을 다 구성해놓고 이 문장을 재구성만 한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점만 찍으면 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천 노려야 할 대상이 딱 명확해요. 딱 두 개 있어요. 제일 먼저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센터백이야. 그지. 근데 강원은 어딜 노려야 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나도 그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황문기, 황구경 나가면은 누구 쓸 건데? 쓸 사람 없어요. 자, 알리바이프 쓰면 되겠네. 여기도 뎁스 안 돼, 이렇게 문제지. 되면 안 된다고. 김대원, 양현준 나가면 누구 쓸 건데? 뎁스 문제지. 없어요. 네. 이정엽 없을 때 용병들이 죽쓰니까 뎁스 문제지. 그래서 센터백들 한 명 나가면은 또 누구 쓸 건데? 뎁스 문제지. 저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용병 두 명 다 나간 것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작년에 케빈 같은 경우도 한국형이나 이런 선수 없으면 수미 자리에서 잘해줬어요. 그리고 디노 같은 경우도 작년 초반에 되게 잘해줬고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 뎁스 그대로 나가버린 거 없어요 선수가. 그래서 좀 육성형 감독이면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판데 최용수 감독님은
재능 있는 선수를 제자리에 잘 넣어가지고 짜임새 있는 걸 만드는 건 잘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굳이 말하면 당장 키워서 성적 안 나올 선수를 안 써요. 이 사람은. 그거는 이미 리그에서 역사가 검증했으니까. 네. 박상혁도 솔직히 말하면 좀 얘가 좀 그나마 제일 잘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최용수가 어떻게 보면은 K리그의 샘 엘러다이스로 전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공공재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등권 팀한테 1년 동안 그 팀을 살릴 수 있는 소방수로서 최용수보다 좋은 감독은 없다. 그렇지. 그리고 네임밸류도 충분한 감독이라서 많이들 시민구단 같은 경우 네임밸류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위험할 때 받았으면 되게 잘하긴 할 거야. 근데 이제 3, 4년의 대계를 가지고 이 팀의 체질 개선을 이뤄낼 감독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강원이 올해 이렇게 뎁스 문제가 심각하면 강원이 진짜 위험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저도 이거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우 같은 선수들이 잘하죠. 이용희 같은 선수도 잘하지, 베테랑이죠. 예. 이상은 좋은 골키퍼죠.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한 명 한 명 빠지면은 출혈이 너무 크다 이거지. 내려가는 거야. 그럼 진짜. 아 근데 저 그 생각은 해요. 11위라도 하면 이 사람은 강등 안 당할 것 같아요. 그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다이렉트 강등을 가면 갈 것 같은 게 유력해 보이지만 네,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사임을 하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승강 프로에 갔을 때 최용수 감독은 절대 팀을 떨어뜨리실 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토너먼트에서 약간 그게 좀 되는 분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강원이 좀 더 위험해 보인다. 인천은 위험해 보이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원톱이 사오면은 무조건 반등할 거다. 이 팀을 일단 제가 본 기본적으로 중위권은 해요. 강원은 좀 힘들어 저는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최하위를 두 팀 예상하는데 수원 FC함 여기에요. 저는 나는 강원 FC로 조금 생각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타팀 팬이라서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렇죠. 내가 FM 감독이라고 치더라도 강원은 안 맡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최용수 감독님 특징이 있는데 그 시즌 중에 쓰는 선수들 수가 되게 적어요. 진짜 개조된 거 아니면 이 사람은 안 써요 진짜로. 그러면 반등의 여지가 좀 많이 안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거면 방법이 하나지. 약간 진짜 젊은 선수들로 스쿼드 채워가지고 최용수식 그 체력 단련 축구라고 해야 되나? 마라톤 그러니까 축구. 파이팅 넘치는 축구. 그러니까 상대가 뭐 부상을 당하든 말든 일단 갖다 박는 축구. 그렇게 안 할 거면 너네 나와 약간 이렇게 규율 축구 약간 요거밖에 없다. 근데 그 갖다 박은 것도 요즘에 제일 잘하는 감독이 한 명 있어요. 김기동이라고. 그런 거 아니면 힘들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최용수 감독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의외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지. 정말 이 최초의 사람은 이미 한번 변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1군 스쿼드 밸류 자체는 강원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딱 주전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강원도 어쨌든 그 아까 말했던 대로 K리그의 그런 트렌드적인 축구를 하려면 젊은 선수들을 다 넣어줘야 돼. 근데 그거를 선택할 감독님은 또 아니라는 거지. 이게 자, 딜레마야. 고집이 좀 세요. 예. 딜레마야. 내가 잘 차려진 밥상이 있는데 그 밥상을 다 엎고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는 색다른 식단을 구성한다? 이거 진짜 어려우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 쉽지 않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수원이 강등당했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송이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서울 팬으로서 저도 그게 좋은데 오늘은 진짜 그냥 각 잡고 주제는 전술 얘기만 하려고 한 거라서 팬심과 객관적인 건 다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전 설라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해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축구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원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당장 보이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팬으로서 말하면. 봤을 때 강원이 올해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무 억가가 심해 보인다. 그렇지. 그리고 최용수 감독님인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같이 봤으면 좋지. 한 시즌 더. 강원은 원톱이 2명이 필요한 팀이니까요 지금. 2명 아니면 3투. 근데 요즘 3투 잘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윙포워드들에 대한 뎁스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강원과 인천은 올해 조금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사정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 당장은. 그쵸.